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니어 아파트, 흔히들 노인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이란 단어가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이 노인이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는 웬만하면 어르신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인 아파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냥 시니어 하우스,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 아파트, 이 시니어란 말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좀 어감이 다르지요. 이 시니어 하우징, 시니어들이 살 수 있는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 사신 분들은 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는 진짜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제일 많이 잡아먹고 있죠. 그것도 뭐 미국 외곽 지역에 나가면 생각보다 싼 곳이 많지만 특히 이제 한인들과 많이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한인타운이 가까운 이런 대도시들, 이런 곳들은 아파트 렌트비가 많이 비쌉니다. 또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도시의 아파트 렌트비가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대도시의 아파트를 렌트해서 산다는 거, 이게 과히 쉬운 일은 좀 아니기도 합니다. 뭐 LA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쓸만한 투베드는 뭐 2,500불 이상 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비싸기로 유명한 곳, 뭐 뉴욕의 맨하탄 당연하죠.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이런 곳들은 뭐 렌트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그렇다고 외곽 지역에서 나가 살자니 좀 외롭기도 하고, 또 한인분들도 만나고 싶고, 또 병원이 너무 멀리 있으면 연세가 되시고 나서 운전을 하기 힘들 때 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는 좀 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예전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엔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집보다 또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연세가 좀 많이 드시면. 왜냐하면 좀 집은 관리도 힘들고 또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어르신분들 두 분이서 계신다. 그런 게 또 남한테 표적이 돼서 또 강도 이런 문제 같은 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은 또 바깥쪽으로 관리해야 될 게 많죠. 뭐 가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리할 게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주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또 아파트를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동년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더더욱 또 노년을 또 재밌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흔히들 그 이제 시니어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이라고 주택 도시 개발 공사,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나요? 주택 개발국, 뭐 이런 주택 도시 개발국, 이게 뭐 맞는 표현이겠네요. HUD라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컨트롤 하는데, 뭐 예전같이 정부에서 뭐 모든 뭐 프로퍼리 갖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파트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시니어 아파트먼으로 이렇게 개발된 곳도 있고요. 또 요즘에 뭐 LA 같은 대도시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퍼센테이지를 시니어 분들, 혹은 섹션 8이라고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또 다른 저소득층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할당을 시켜야 되는 이런 법규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인데 되게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예요. 남들이 보면 투베드룸에 한 3,300불, 3,500불 내는 아파트인데 어르신분들 두 분이 사셔요. 근데 나중에 막상 여쭤보면 뭐 그분들은 렌트비를 뭐 600불, 700불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일정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나라에서 이 아파트 허가를 받는 대신에 시니어 하우징 혹은 섹션 8 하우징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곳 들어가면 남들 보기엔 좋은데 꼭 그렇다고 여기가 이 어르신분들한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라서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있으면서 오히려 좀 소외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주거 환경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아파트가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요건 뭐 여담인데 타운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좀 좋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원베드룸에 한 2,000불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얻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온
이렇게 젊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그 손녀나 뭐 손자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죠. 예, 살게 해주면서 렌트비를 받으면 그 뭐 방 하나 렌트비 요즘에 LA에서 뭐 600불, 700불 정도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을 빌려주고 할머니는 실질적으로 렌트비 500불, 예, 그거보다 돈이 더 남아갖고 용돈까지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예, 걸리면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런 아파트들, 예, 시니어 아파트먼들은 이제 우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캠피디 얼마나 내면 되나요? 예, 요거는 진짜 제가 이거를 명쾌한 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전역의 아파트 값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이 아파트 값을 내는 거는 아파트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어디 있는 아파트는 원베드룸에 시니어는 얼마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의 수입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 렌트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알면 쉬울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62세가 넘어가면 시니어 아파트먼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미국 내 웬만한 곳은 다 됩니다. 62세죠. 예. 메디케어 같은 거나 뭐 메디케이드 같은 게 65세인 거에 반해서 얘는 62세입니다. 62세부터 이 시니어 아파트먼에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우선 나이 조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마다 뭐 55세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예. 52세 이상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50살인데 저도 2년 있으면 시니어 아파트먼 들어갔고 싼 렌트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찾기는 힘들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62세 넘어가시면 시니어 아파트먼에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우선 나이 제한 조건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입이죠. 예, 수입인데 이 수입도 얼마까지 벌면 시니어 아파트먼에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면 이것도 더 제가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게 각 지역마다 미디안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 수익이라는 거죠. 예, 어느 지역에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6만 불을 번다. 어느 지역은 가구당 5만 불을 번다. 어느 지역은 가구당 10만 불을 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10만 불을 버는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고 동네도 깨끗한 지역이겠죠. 예, 5만 불 버는 지역이면 아무래도 좀 동네가 좀 나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인컴에서 50% 미만 떨어지는 분들, 예, 이 정도 인컴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이 시니어 하우징 예, 혜택이 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아파트먼트 혜택이 통상적으로 섹션 202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 인컴이 이제 뭐 6만 불이다. 예, 그러면 3만 불 이하 버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또 10만 불인 지역이면 5만 불 이렇게 이상만 안 버시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 버는 게 뭐 SSI 받는 것도 이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배우자분이 돌아가셔서 연금 나오는 거 뭐 이런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주식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돈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모든 인컴이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 평균 수준에서 절반 이하가 떨어져야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버는 돈의 통상적으로 30% 정도를 렌트비를 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LA 어느 지역에 통상적인 수입이 5만 불이라고 할 때 어떤 가정이 1년에 2만 4천 불만 번다. 그럼 자격 조건이 되겠죠. 2만 5천 불 이상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 불 정도 버는 걸로 되겠죠. 예, 그러면 한 700불이 조금 안 되게. 예, 그게 30%니까 700불이 조금 안 되게 렌트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상 나는 이제 뭐 62세가 넘어서 이제 일자리도 없고 SSI를 받고 한 달에 한 800불밖에 안 받고 뭐 이것저것 해봤자 900불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300불만 렌트비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렌트비는 같은 아파트에 같은 원베드룸 혹은 같은 투베드룸이야 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렌트비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게 저는 그래도 조금씩 일을 해갖고 수입이 되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제가 버는 인컴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예, 그러면 조금 잘 사는 동네로 가시면 돼요. 근데 잘 사는 동네로 가면 두 가지가 나쁜 점이 있어요. 예, 잘 사는 동네는 시니어 하우징이 그만큼 없어요. 시니어 아파트먼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좀 잘 사는 동네는 시니어
아파트먼이 많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인타운, 뭐 한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좀 교통이 편하고 뭐 다운타운 한복판,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운전이 힘드실 때, 예, 이때쯤 되면 이제 뭐 택시를 부르기도 편하고, 또 가까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장도 봐올 수 있고, 또 가까운 걸어 다니는 거리에서 노인 복지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또 다른 분들과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또 여기는 또 우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 갖고, 또 어르신분들끼리 이제 다니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우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니어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예, 여기 가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예, 아파트의 부대 시설 자체가 시니어들을 위해서 준비된 부대 시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니어 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편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 같은 거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된 곳은 시니어들이 좀 살기가 편한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아파트, 예, 좋은 아파트인데 일부 지역이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어느 정도 분량을 시니어 하우징 혹은 뭐 섹션 8 이런 걸로 렌트를 줬을 경우에 이런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주변 주민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이런 점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이제 집이나 예, 다른 아파트, 일반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 렌트비를 갖다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모든 지역이 뭐 다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하우스, 예,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여기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섹션 8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꼭 62세 시니어 분들 말고도 몸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로우 인컴 패밀리들, 예, 수입이 적은 이 가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또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렌트비만 줄이면 꽤 많은 돈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예, 이거를 우선 알고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지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예, 어르신분들만 계신 시니어 아파트먼으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좀 깔끔하고 괜찮은 아파트고 로케이션이 좋은데 나는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일반인이랑 어울려 사는 게 괜찮다. 예, 이걸 또 고려하실 건가?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에 뭐 내가 지금 빌려서 렌트비를 내고 있는 이제 집이라든가 내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먼을 갖다 그대로 살면서 나라의 보조를 받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도시 안에 있을 것인가? 도시 외곽에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뭐 미국 할아버님들, 예, 할머님들은 외곽 지역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뭐 우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음식하고 이 마을, 병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구애를 안 받으시거든요. 한인 어르신분들은 우선 한국 마켓이 가까워야 돼요. 예, 마켓도 마켓이지만 어떤 때는 이제 식사도 그냥 어떤 때 힘드시면 좀 사 드셔야 되는데, 식사 한인 뭐 식당 가까운 곳, 요것도 꽤 중요하고, 병원을 자주 가셔야 되는데 병원은 사실 외곽 지역도 괜찮은 병원이 있고, 오히려 LA 도시 한복판에서 와글박작한 곳, 예, 여기 있는 것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병원 가는 게 오히려 서비스는 더 잘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또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살고 계신 우리 한인 어르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쭉 자라오신 이제 미국인들 할아버님 할머님들보다 좀 두 가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병원, 예, 그리고 또 교통 문제, 예, 그리고 또 음식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저소득층 혹은 내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여유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제 대저택, 예, 뭐 열심히 돈을 버셔갖고, 예,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살고,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힘이 드실 때는 사실 대저택이
뭐 필요가 없죠. 예, 집안 청소하기도 힘들고, 예,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도 힘들고, 외롭고,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니어 커뮤니티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분들은 정부를 보조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시니어 커뮤니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콘도처럼 생긴, 이제 아파트처럼 생긴 곳을 갖다가 직접 구입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혹은 렌트비를 제대로 내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예, 혹은 시니어 커뮤니티인데 뭐 게이트 단지 집들인데 거기는 무조건 다 시니어들만 살 수 있는 이런 게이트 커뮤니티 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들이 쌀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저번에 그 부동산 하는 친구를 한번 지나면서 여기 시니어 타운 단지라고 해갖고 보여주는데 건물들이 뭐 집들이 꽤 괜찮아요. 예, 완전 하우스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보니까 시니어 분들을 위한 하우징은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냐면 잔디니 뭐 집에 뒤뜰이니 뭐니 뭐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콘도 비슷한 식인데 어느 정도 프라이빗이 보장된 뭐 한 뭐 2인 뭐 두 채가 하나로 붙어 있는 뭐 이런 콘도라든가 이런 식의 컨셉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건물도 꽤 좋고 뭐 안에 호수, 산책로, 골프장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 부동산 친구 한 얘기가 형 저기는 55세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파는 거냐? 네, 파는 거래요. 예, 그래서 55세면 나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예,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을 위한 거라고 해서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안 쌉니다. 예, 오히려 더 비싸요. 예, 그만큼 그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부대 시설 설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어르신들 되셔갖고 이제 좀 걷기 힘들면 예를 들어서 뭐 전동 예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계단 같은 문제 같은 거 이런데 오락내리락 힘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를 하고 마을의 공동 회관 같은 것 예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단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헬핑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청소, 뭐 빨래, 뭐 그리고 또 아프시면 또 간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커뮤니티예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대저택, 예, 멋있는 대저택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으시고, 예,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시고 이제 리테하시고, 예.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진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으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야, 얼마나 미국 로망입니까? 집에 사람들 불러다가 바베큐 파티하고 그다음에 손주들 자랑하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뭐 새로 산 가구나 뭐 그림 같은 거 자랑하고 또 술 한잔 드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야 이것도 사실 뭐 60대 70대 뭐 건강하신 요즘엔 많이 건강하시니까 뭐 8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가능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좀 80대 넘어가시면 이런 큰 집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예, 이런 어르신들 많이 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하우징들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하우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미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하우징, 예,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 하면 시니어 아파트먼이든 시니어 하우징이든 뭐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만 일부러 어르신들끼리 모여있는 시니어 커뮤니티에 가서 시니어 하우징을 사셔서 이 어르신들끼리 좀 편하게 예,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자 하시는 이런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인국 어르신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어차피 나 죽으면 자손들한테 다 물려줄 건데 내 재산은 애들한테 다 주고 왜냐면 지금 재산이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나는 뭐 기회 몇 년 살다가 그냥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저는 어르신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돈 다 쓰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마음으로 예,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어르신분들 쓸 거 다 쓰고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돈 아껴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즐길 거 즐기시고 자녀들도 이런 게 있죠. 예, 어떤 그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죽기 전까지 돈 난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거야. 예. 그거 물려주면 효도 안 해.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 솔직히 뭐 돈 때문에 효도한다는 거, 이건 좀 우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아무래도 좀 부모님한테 더 잘할 수가 있죠. 예. 저도 이제 뭐 우리 어머님 뭐 아버님 뭐 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 전까지 뭐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예,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그렇게 뭐 맨날 아껴 쓰시고 그러는데 맨날 쓰시라고 제가 뭐 사다 드리면 그거를 안 쓰시고 가셨어요. 예, 그게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뭐 나중에 유품 정리하다 보면 포장 안 뜯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왜 안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장례식 비용이라든가 뭐 장례 절차라든가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예, 그걸 다 준비해 놓고 가셔갖고 자식한테 또 하나의 또 그렇게 짐을 남겨두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예,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저희 부모님이 뭐 부자였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평범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기대해 본 적도 없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기대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좀 충분히 즐기시고 가신 게 낫지.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 인컴을 맞추겠다고 좀 재산을 갖다가 미리 자녀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인컴을 다 줄여버리고 이 시니어 아파트먼 이 저렴한 곳에 들어가서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기가 좋긴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자녀분들을 오시고 손주 손녀 집에 놀러 오고 이렇게 재롱 떠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사시면서 계신 게 참 노후에 더 뭐랄까 여유가 있고 편안하지 않을까. 이 시니어 아파트먼에 사시면서 이 손주들이 와도 이렇게 좀 같이 놀아줄 공간도 적고 이런다면 조금 좀 뭐랄까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맞다 틀리다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어르신분들에 대한 뭐 혜택을 갖다 이것저것 찾아보면 먼저 번에 뭐 메디케어 뭐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 설명도 드렸는데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디케어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씩 돈을 드려요. 예, 어르신분들한테는 1원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드리는 이유가 나라에서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라이선스를 받고 메디케어를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HUD 같은 거 이런 거 어르신들 이제 하우징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도와드린다고 어떤 이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따로 돈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메디케어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이 시니어 아파트먼 찾은 거 이거 도와드리는 분들이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쉬쉬하고 또 얘기를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렴한 이 시니어 아파트먼 흔히 말하는 이제 노인 아파트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본인이 돈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평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본인의 권리고 미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사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들 중에서도 꼭 대저택 말고 오히려 좀 생각을 돌려서 이렇게 좀 시니어 커뮤니티 여기에 계시면 오히려 더 즐거운 이 노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좀 재산이 많으신데 너무 외롭게 계신 분들이 요즘에 좀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큰 집에서 너무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고 요즘에 이제 노인 복지센터라고 얘기하는 시니어 복지센터라고 얘기하는 곳 이런 곳들 라스베가스에 있는 곳들도 보니까 SSI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료예요. 무료고 나라에서 이
복지센터에다가 돈을 대주죠. 예, 그래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점심도 드실 수 있죠. 그다음에 동년배들 만나셔갖고 즐겁게 재밌게 뭐 춤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바둑 장기도 두시고 재밌는 TV도 같이 보시고. 예, 근데 여기는 저소득층만 이게 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예, 그다음에 또 논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뭐 본인이 난 여기 좀 가입하고 싶어 갖고 논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좀 재산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좀 어울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커뮤니티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 이 어르신분들끼리 좀 모여 있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끼리 좀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분들끼리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끼리 또 골프도 칠 수도 있고 골프장도 그냥 퍼블릭 말고 좀 좋은 골프장에 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이 삶의 라이프 질이 다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 이 어르신 복지센터, 예, 노인 복지센터도 못 가고 예, 그다음에 시니어 커뮤니티도 못 가고 너무 외롭게 계신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 돈이 없다, 돈이 있다를 떠나서 이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살아야 되는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두 편 또 영상을 더 만들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니어 아파트만을 찾는 방법 대략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커뮤니티 같은 곳을 제가 방문할 수 있으면 여기 부동산 하는 친구들과 좀 도움을 받아서 시니어 커뮤니티 가면 어떤 이점에 있고 실질적으로 집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시니어 커뮤니티의 좋은 점, 예, 시니어 뭐 하우징의 좋은 점, 시니어 게이 커뮤니티의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역시 예, 렌트비, 내 땅, 예, 한국에서 내 집, 예, 내 땅 이거 하나 참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예, 근데 내 땅, 내가 살 내 집 이거 말고도 또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따져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얘기도 또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예, 그다음에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고요. 예,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됩니다. 한 번 누르셨으면 끝이고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좋다 그러면 밑에 공유 버튼 눌러갖고 주소창을 갖다가 카톡 같은 걸로 또 다른 어르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도 또 녹화 방송이었고요. 예, 다음 주 또 주말에도 제가 또 녹화 방송으로 어르신 분들한테 필요한 많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